자, 페이지 116쪽에 65번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2차 함수에 대한 최대체수를 한 건데, 예. 2차 함수의 최대체수는 결론은 뭐하냐면, 최대체수는 결국 뭐하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가장 정확한데,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생각을 막 하다 보면 이제 좀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이거 진행을 해볼게요. 자, 거기 보면 이제 A에서 x가 a 플러스 2까지라는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fx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어. 이거의 최대하고 최소값, 최소값, 그죠?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면이 다르냐면, 이거 2차 함수 그래프 내가 그릴 줄 아는데, 이 범위가 a라는 문자 때문에 a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일단은 이 범위를 무시하고 이걸 그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프를. 그럼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부호까지 포함해야 돼요. 그럼 1이라고 딱 돼 있잖아요. 예. 그럼 꼭지점 x 이퀄 1에서 여기 1을 넣어주고 1을 넣어주고 그 1을 여기다 잡아 넣어주면 1이 나오죠. 그럼 1,1이라는 꼭지점이 나오고 y절편은 2라는 게 나오니까 여기 2 여기를 지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갈 거라는 거야. 그럼 그래프 그렸어요. 문제는 이제 x가 a에서 a 플러스 2까지를 그려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첫 번째 이 a가 뭔지를 모르니까 얘를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맨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a가 1보다 큰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a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a 플러스 2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만 그림을 그리니까 최소값은 a를 넣었을 때라는 거. 이해돼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a가 1보다 큰 경우는 a를 넣었을 때가 최소가 된다. 여기서 최소가 된다. 그쵸? 그럼 a를 넣어주는 거야. f a를 넣어줘.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최소값이 된다. 지금 거기 예제니까 답이 나와 있죠. 첫 번째 걸 딱 봐봐요. a가 1보다 큰 경우는 x 이퀄 a에서 최소값을 갖고 그 값이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다. 하나 맞췄잖아요, 이제. 그죠?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 두 번째가 이제 a에 대해서 지금 계속 a가 뭘까를 추론한다. a가 1보다 작은 경우죠. 그죠? a가 1보다 작은 경우. 그러니까 a가 1보다 작으니까 이쪽에 있는 거지. 그쵸? 네. 그러면 a가 1보다 작은 경우,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 a 플러스 2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그래프를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니까 최소값은 여기 존재한다는 거야. 여기서 최소가 나온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a가 1보다 작은 경우는 역시 a 플러스 2를 넣었을 때가 최소가 될 거다. 그럼 a 플러스 2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그럼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정리하면 a 제곱 4a 플러스 4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플러스 2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 답을 봐봐요. a가 1보다 작은 경우 했는데 갑자기 a 제곱 이런 답이 없죠 지금. 답지 있어요? 맨 위에 있습니다. 네? 1번.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인데 그거는 그쵸. a가 그럼. 1보다 작다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a를 생각할 때 여기에다 이꼴을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a가 1이어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도, 그죠? 맞죠? 꼭지점 1이잖아 지금.
꼭지점이 1이니까 이 꼭지점이 1이니까 a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a 플러스 2를 넣었을 때가 최소가 된다. 근데 거기에 왜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을까? 갑자기 지금 a가 1보다 크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로 끝내도 되는데 a가 왜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왔을까? 그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디테일한 부분. 정역 전체가 움직일 동자죠. 움직이는 경우에 집합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역 전체가 움직인다는 건 지금 a 값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그랬을 때 축의 정역을 위치 관계, 축의 정역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경우를 분석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정역이 a에서 a 플러스 2 어디 읽고 있냐면 지금 차트 앤 솔루션이라는 그 부분 읽고 있어요. 네. 정역이 a에서 a 플러스 2 사이일 때 문자 a의 값이 그죠?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하는데 a 더하기 2에서 a를 빼면 2라는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 정역의 폭이 2가 된다는가? 그건 이해됐어. 2가 된다. 자, 그래서 1, 2, 3의 경우로 나누는데 첫 번째를 보니까 a 플러스 2라는 애가 그러니까 얘는 지금 a를 가지고 나눈 게 아니라 아까는 a를 가지고 나누는 게 맞는데 이쪽으로 갈 때는 그죠? 이쪽으로 갈 때는 지금 이쪽일 때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요렇게 될 때는 이 1의 왼쪽에 있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a 플러스 2라는 애가 이 꼭지점 1보다 더 왼쪽에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그럼 여기서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등장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말이 등장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 경우가 지금 어떤 경우냐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a 플러스 2가 1보다 작다 이거지. 이해돼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가 지금 1인데 여기가 a 플러스 2가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 어딘가 뭐 a가 있다고 쳐요. 그럼 a 플러스 2가 1보다 작을 때 얘가 최소가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a가 그냥 1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거야. a 플러스 2가 1보다 작다 해요. 작거나 뭐 같대도 되고 그러면 이 작다 할 때는 a 플러스 2를 넣었을 때가 최소가 되니까 a 플러스 2를 여기다 넣어주면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2 플러스 2가 되는데 이걸 정리하면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가 된다. 그쵸? 최소가. 그래서 요거 하나 구하고 아까 이거 구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두 개를 구했죠. a가 1보다 큰 경우,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이 a 입장에서 보면 a가 1보다 큰 경우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부분이 펑크 났잖아요. 이 부분. a가 이 부분인 걸 적어야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분에 값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럼 이 부분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차피 이거는 지금 1,1이라는 게 꼭지점이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a라는 게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요 사이에 a가 있다는 거야. 지금 이 말이. 그죠? 그럼 a가 여기 있다고 쳐. a가 여기 있으면 a 플러스 2는 여기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최소가 어디야? a 플러스 2를 넣었을 때죠. 맞아요? 아니면 이 a 플러스 2가 1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요 사이에 있으니까
a가 마이너스 1이고 a 플러스 2가 1이 되는 요 값일 수 있잖아요. 이게 a 플러스 2가 될 수 있고 얘가 a가 될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이 마이너스라고 1 사이의 이 폭이 지금 2잖아요. 폭이 2란 얘기는 a 플러스 2에서 a를 뺐을 때 2가 나오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면 결국은 a 플러스 2를 넣는다고 했는데 방금 a 플러스 2를 넣는 게 최소값이라 했는데 그죠? a가 a 플러스 2가 1일 수도 있잖아요. 얘가 a 플러스 1하고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1. 그러면 1을 잡아놓는 게 최소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저기다 1을 잡아놓으면 1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2에서 답이 1이 나온다 이렇게 찾아줍니다. 이게 뭐가 좀 다르냐면 디테일에서 이런 게 좀 다른가. 아까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끝낼 거를 갖다가 요 a 플러스 2 이쪽에서는 여기서는 이걸로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이걸로 얘기하고 그거 두 개로 먼저 이 범위를 이렇게 잡고 나서 요 보니까 사이에 지금 빈 공간이 있다. 그 빈 공간 요거에 해당하는 거를 세 번째 이렇게 잡아줘서 한다. 이해돼? 상당히 기초적이면서도 생각하는 게 좀 중요한 문제였어요. 됐죠? 자, 그래서 65번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해되죠? 범위 잡는 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이제 66번 문제. 66번 문제는 자, 문장제 문제예요. 그죠? 이거 비슷한 거 하지 않았나? 66번? 자, BC가 18이고 CA가 6인데 삼각형 ABC에서 AB 위에 점을 D, T가 BC에 그죠? 내린 또 CA에 내린 선분을 DE, DF라고 하자. 그랬을 때 삼각형 ADF랑 삼각형 DBE가 면적의 합계의 최소값을 선분 DE 길이를 구하고 그때 면적을 구하라. 이거 했죠, 이 문제. 닮으면 했던 것 같은데. 그쵸? 닮으면 하지 않았나? 삼각형 ABC 전체하고 삼각형 ADF하고 닮은 비를 이용해가지고 그지? D가 X면 AF가 6-X다 뭐 이렇게 했던 문제 같아요. 그죠? 문장제 문제. 그 다음에 67번도 했네 이거. 그러면 아까 방금 했던 그 문제만 하나 안 하고 넘어갔다 생각하면 그래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120쪽에 69번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2차 방정식을 이제 결정하는 건데 세 점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을 구하라. 이걸로 갈게요. 그러면 69번 문제로 갈게요. (69번) 문제를 보면 이제 우리가 세 점 그래서 세 점이 주어져 있어.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7 그 다음에 3,18 이렇게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2차 방정식 구하는 게 일반형을 쓰는 거야. 일반형. 일반형이라는 게 y 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형태를 쓰는 게 세 점 주어져 있을 때. 왜냐하면 세 점을 대입하면 미지수 a, b, c 세 개가 나오니까 점 하나 대입할 때마다 식이 하나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연립 방정식 문제예요. 연립 방정식 문제.
첫 번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근데 네. 이제 어떤 실수를 하냐면 어린 학생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거긴 한데 어린 학생들이 마이너스 1을 y에다 넣는다고. 그래서 실수해요. 그쵸? y가 마이너스 2죠 지금.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된다. 그다음 이걸 또 넣어주면 7이죠. 이게 7은 2를 넣어주니까 4a 2b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이게 18이고 이제 3을 넣는 거지. 3을 넣으면 3, 3은 9a 3b 플러스 c 이렇게 된다. 그럼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 거거든 짝을. 그럼 이렇게 풀 때 c를 없앴으면 여기 할 때도 c를 없애야 되는 거지. 일관되게. 그럼 여기서 여기 빼면 9 4a에서 a 빼니까 3a 플러스 3b 이렇게 되죠. 그래서 3으로 날리면 3은 a 더하기 b 이렇게 나오겠죠. 식이. 네. 근데 여기서도 빼면 이거 없어지고 18에서 7 빼니까 얼마니? 11 9a에서 4a 빼니까 5a 3b에서 2b를 빼니까 b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여기에 5a 플러스 b는 11 이걸 다시 또 푸는 거야. 이 두 개를 가지고. 그럼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b 없어지고 4a는 여기는 8 맞죠? 그럼 a 값이 2 a가 2면 b의 값은 2 b는 1인가요? 1 이렇게 해서 a, b 찾았어요. 그럼 c는 어디서 찾을까?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야. 여기 세 개 중에 아무 때나 편한 데다 넣어주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2는 a가 2 b가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c 이렇게 돼서 c의 값은 여기 1이니까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 그래서 a, b, c가 이제 정해졌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y의 값은 y는 a가 2 그럼 2x 제곱 b가 1 그러니까 x c가 마이너스 3 해서 이렇게 2차 방정식을 구해낸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세 점 주어지고 일반형으로 문제 푼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연립방정식 푸는 문제다. 연립방정식 언제 배운다? 중2 때 배운다. 그러면 이게 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연립방정식을 잘 못 풀어서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연립방정식 연습을 한다 생각하고 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나온 거고 그가 69번에 프랙티스 하나만 하고 갑시다. 두 번째 거 한번 해봐요. 프랙티스 69번에 두 번째 거 연습 한번 해보고 갑시다.
자, 이제
수업하면 하나씩 수업하면 자, 풀어지죠? 해보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121쪽을 한번 봐봐요. 2차 관수의 결정 문제를 이제 하는데 68, 69 방금 풀었던 것들이 이제 2차 함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거기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보면 기본형, 일반형, 그죠? 분해형의 어떤 거를 사용할 건지, 어떤 걸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네모 박스에 보면 기본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로 치면 이게 표준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꼭지점을 알 수 있는 거, 스탠다드지. 그 다음에 일반형은 그냥 일반적인 거, 제너럴한 거. 꼭지점 구하려면 계산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분해형은 그 x축하고 만나는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쓰는 거다.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쭉 거기에 얘기가 나와 있는데 뭐 크게 뭐 중요한 건 없어요. 그죠? 그냥 보면 이해되는 거예요. 자, 70번 문제로 가보면 포물선의 평행 이동과 관련된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포물선 첫 번째 보면 y 꼴 2x 제곱이라는 게 평행 이동을 한 곡선이 두 점 이거를 지난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y 꼴 2x 제곱이라는 애가 저 어느 쪽으로 평행 이동한다는 얘기는 없고 그냥 평행 이동한 포물선 이게 평행 이동을 하면 걔가 뭘 지난다는 거야? 1,-1하고 2,0을 지난다는 거야. 그랬을 때 그 방정식이 뭔지를 찾아라 이거죠. 그죠? 맞나요? 그러면 얘가 원래는 이제 x축의 방향으로 뭐 예를 들어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해가지고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원래 이렇게 되거든요. y-q는 2의 x-p의 제곱해서 얘가 평행이동한 방정식이고 얘가 이 두 점을 지나니까 얘를 대입할 때마다 식이 두 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두 개 나오면 이거 열방정식 풀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열방을 풀면 y-1을 넣고 -q 2의 x에 1을 넣고 이렇게 될 거고 또 하나는 2,0을 넣으니까 y에 0을 넣고 q 2에 x에 2를 넣고 p 그래서 이거 전개해서 푸는 거야. 근데 이거 이제 풀어보면 2에 1-2p 플러스 p 제곱 그죠? 전개하면 2-4p 플러스 2p 제곱 이렇게 되고 1 전개하면 2에 4-4p 플러스 p 제곱 8p 플러스 2p 제곱 돼서 얘를 보니까 변변끼리 이렇게 빼는 거야. 그죠? 빼면 이제 마이너스 p 없어지고 마이너스 q 없어지고 마이너스 1만 남고 여기 빼면 2p 제곱 없어지죠. 그죠? 그럼 2에서 8 빼니까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4p에서 플러스 8p니까 4p 돼가지고 4p는 얘가 넘어가면 6이 되니까 5가 되죠. 그래서 p는 4분의 5 이렇게 구하고 q 값을 다시 또 이 4분의 5를 여기 편한 데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q 2에 1 마이너스 4분의 5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에 이건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제곱하면 16분의 1 약분하니까 8분의 1 그래서 얘 넘어오면 q는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분의 1에서 마이너스 8분의 9 이렇게 평행이동 된 거야. 그쵸? 그래서 이 식을 써보면 y 마이너스 q 자리에 마이너스 8분의 9를 넣고 2의 x 마이너스 p 자리에 p가 어디 있어? 4분의 5를 넣고 이렇게 해서 y는 이제 플러스 된 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되죠. 그럼 2의 x 마이너스 4분의 5의 제곱 마이너스 8분의 9 이렇게 답을 써주면 돼요. 근데
해설을 보면 다르게 했어요. 얘는 어떻게 했냐면 애시당초 이게 안 나와 있으니까 평행이동한 식이 안 나와 있으니까 뭔지 몰라도 2x 제곱한 다음에 여기에 ax 플러스 b를 둔 거야. 일반형으로 푼 거지. 이해돼? 그렇게 해서 어차피 미지수 a, b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했다 이거. 근데 계산이 틀린 것 같은데 지금? 계산 틀린 건 아니고 나는 지금 완전 제곱식으로 돼 있죠 저게. 얘는 일반식으로 풀어져 있죠. 그래가지고 나온 답이 지금 y는 어떻게 돼? 2x 제곱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이너스 5x 플러스 2라고 돼 있죠 이렇게. 그쵸? 그럼 얘를 갖다가 완전 제곱식 고치면 얘가 나오는지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해보면 2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를 해야지 약분하면 얘랑 똑같이 나오겠죠. 그 플러스 2는 밖에 그대로 있고 그러면 2에 얘를 완전 제곱식 하려면 이게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5의 제곱을 해줘야 되겠죠. 맞죠? 이 2분의 5의 절반 네. 또 2로 나오니까 4분의 5. 이거 빼면 4, 16분의 25가 빠져야 되겠죠. 16분의 25 이렇게 플러스 2. 그럼 2에 이제 x 마이너스 4분의 5의 제곱 되고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8분의 25죠. 그쵸? 그럼 마이너스 8분의 25고 얘는 8분의 16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9.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9. 똑같이 나오죠? 예. 계산하니까 똑같이 나오죠. 마이너스 8분의 9. 그죠? 그러면 우리 이 방식으로 하는 거, 이 방식으로 하는 게 어느 게 더 현명할까를 두 개를 놓고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잠깐 해봐요. vx. 어느 게 더 나아요? 이게 더 낫지 않나? 왜냐하면 식이 엄청 복잡해 보이잖아요, 이게. 이건 표준형이긴 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꼭지점을 구하라 하면 이게 더 편한데 그냥 식을 구하라면 이게 더 깔끔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풀 수 있다라는 게 거기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71번으로 돌아오면 71번은 봐봐요. 최대 최소값을 결정하는데 이번에는 x의 범위는 0에서 1로 정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런데 꼭지점에 x좌표를 구하려고 하는데 미지수 a가 있어가지고 못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a의 범위를 나눠가지고 최대 최소를 지금 정하는 거야. 이해돼? 아까하고 반대야. 아까는 꼭지점이 결정되어 있고 범위가 a 값 때문에 정확하게 안 돼 있어서 그 범위를 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눠줬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오히려 범위는 정확한데 꼭지점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범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아니면 범위는 고정돼 있고 꼭지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71번을 보면 지금 fx는 지금 이게 문제 하나하나씩 풀 때 이 패턴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이게 이런 형태의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런 형태의 문제는 저렇게 풀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그거를 기억을 하는 게 영어 단어 외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요거가 0에서 1 사이다. 자, 아까 문제하고 차이점이 뭐라고요? 아까는 얘의 값이 a에서 a 플러스 2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정확해. 이거의 꼭지점을 한번 찾아보면 꼭지점 x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하니까 a가 나와. 꼭지점이 결정이 안 나.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꼭지점의 y좌표까지 구해볼까? y는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a제곱 2a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a제곱 2a 없어지고 2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a가 뭔지 모르니까 못 그리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근데 그래프는 어디서 어디까지 그려? 0에서 1까지 그리는데 이 꼭지점에 a가 이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세 개를 나누는 거야. 첫 번째 뭐야? a가 0보다 작을 때 있겠죠. 두 번째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 A가 1보다 큰 데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이 꼴은 여기 크다는 쪽에다 넣어주면 이 세 가지 경우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만 한번 해보면 A가 0보다 작은 데 있다. 그럼 여기 A가 있고 Y좌표가 지금 A가 0보다 작으면 음수잖아요. 그럼 이것도 음수지. 2A-3도. 그러면 얘가 위로 올라갈 게 아니고 밑으로 내려가겠네. 그죠? 그래서 여기에 꼭지점이 있는 거야. 그럼 아래로 볼록 가고 뭔지 몰라도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리려 했으니까 여기 요것만 그려지겠죠. 요것만. 그랬을 때 최소값은 뭐야? 여기가 최소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최소값 구하랬어요? 최대값 구하랬어요? 최소값이죠. 그럼 최소값이니까 여기가 여기 있을 때, 즉 x가 0일 때 여기서 1까지니까 0일 때 최소가 될 거니까 f0을 넣어줘 버리면 마이너스 3이 나오죠. 아니다. x에 0을 넣는 거잖아. a가 0보다 작을 때 최소값은 x에 0을 대입했을 때니까 0을 대입하면 없어지고 얘가 최소야. 그래서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다. 요런 게 이제 그 답지에 하나 있는가 봐봐요. 맞죠? 그게 첫 번째지. a가 0보다 작을 때 x가 0에서 최소값을 갖고 그때 최소값 m은 f에 0을 넣었을 때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된다. 이거 이해돼요? 복잡해 보이지만 할 수 있겠죠? 두 번째가 뭐냐면 A가 0하고 1 사이에로 들어와. 그러면 다시 두 번째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인데 0하고 1 사이에 A가 들어온다는 거야. 꼭지점에 A 좌표가 여기 있다고 쳐요. 그러면 0하고 1 사이니까 예를 들면 2분의 1을 넣었다고 생각하면 여기 2분의 1 넣으면 여전히 음수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2a-3이 여기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래프가 뭐 이게 애매해지는 거야 이제. 뭐 그냥 이렇게 그렸다 치자 이렇게 그렸다. 그럼 뭘 넣었을 때 최소예요? 그치? a를 넣었을 때가 여기가 최소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최소값은 a를 넣었을 때고 a를 잡아놓으면 얼마나 나온다는 거야? 2a-3이죠. 그래서 얘가 최소가 된다. 그게 두 번째가, 그죠? a를 넣었을 때 2a-3이다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는 a가 1보다 크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인데 a가 이 정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1보다 커버리면 이제는 그래프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죠. 여기가 2a-3이고 그러면 그래프는 0에서 1까지만 그리려 했으니까 요것만 그리는 거죠. 요것만. 그죠? 그럼 최소는 언제 나와요? 1을 넣었을 때가 최소가 나오겠죠. 0에서 1까지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만 그리니까. 그죠? 그럼 여기 1을 넣었을 때니까 1을 저 식에다 넣어주면 1 마이너스 2a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에서 2a 없어지고 a 제곱 마이너스 2가 나온다. a 제곱 마이너스 2 나와 있죠? 이해돼?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거야. 됐나요? 자, 프랙티스 71번 한번 해봅시다. 유사한 문제 출제됐던 그게 옥사간데
이거 71번 푸는 거지? 네. 최대값이 5일 때 정수 A를 구하라 이랬죠? 네. 그러면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그러면. 아닌 것 같다. 월요일이랑 확실히 그죠? 멍 때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72번을 보면 지금 72번이야 71 봐봐 멍 때리는 프랙티스 71이죠 fx가 있는데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플러스 2a 제곱 근데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1 사이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의 최대값이 5다 이거의 최대값이 5다 이럴 때 a의 값을 구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꼭지점의 x좌표는 구하고 봐야 돼 그죠? 그럼 마이너스 2a 분의 b 해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2가 나와요 꼭지점 네. 그러면 2분의 2가 뭔지 모르잖아 지금 그죠? 2분의 1을 넣었을 때 꼭지점의 y 값도 일단 구하고 봅시다 이게 그래프를 그리려면 대충 이렇게 되는데 a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가정을 했어 여기에 어디 마이너스 2분의 a가 있다 치고 여기 어디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2a 제곱이니까 뭔가 이렇게 갖다가 가정을 해요 내 나름대로 그러면 이 0하고 1 사이니까 여기가 0일 거고 여기가 0일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1이 어딘지 몰라도 뭐 1이 만약 여기 있다고 치면 1을 넣었을 때가 최대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최대값이 5라고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1보다 커가지고 1을 넣었을 때 최대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다 1을 넣어본다는 거야 넣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2a 제곱이 되는데 얘가 지금 5가 돼야 되는데 이때 a 값을 구한 게 맞아 떨어지는지 봐야 되는 거야 그럼 2a 제곱 마이너스 a 이게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6 이퀄 0 그럼 인수분해 되나 이게 혹시 2a하고 a 2하고 3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인수분해 되긴 되네 그쵸? 이게 3a이고 여기 마이너스 4a 그럼 여기서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하나 나오고 a 값이 2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a가 일단 마이너스 2분의 3을 여기다 넣어주면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a인데 마이너스 2분의 3 그럼 4분의 3이 나오잖아요 그치? 그럼 이게 4분의 3인데 1보다 크지 않잖아요 그럼 여기 뭔가 모순인 거야 이거 4분의 3 이거 모순이야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럼 2를 잡아 넣어주면 꼭지점 x좌표가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2 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이것도 모순이야 마이너스 1이 지금 1보다 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꼭지점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2가 나는데 그게 0하고 1 사이 바깥에 이렇게 있으면 최대값이 1일 때가 최대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는데 다 모순이 생긴 거야 그럼 이건 아니라는 거야 일단 이건 답이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게 저 그림에서 뭐 이렇게 그렸다 했을 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a인데 0하고 1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릴 거 아니야 그럼 최대값이 얘죠 마이너스 2분의 a를 넣었을 때가 최대가 된다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a를 저기다 넣어요 f에 마이너스 2분의 a를 넣어줘 그치? 계산은 복잡하지만 인내력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a 그 다음에 플러스 2a 제곱 이렇게 되죠.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플러스 2분의 a 제곱 플러스 2a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전부 다 4로 통분하면 마이너스 a 제곱 2a 제곱 8a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4분의 10에서 9a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이제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5라고 했잖아요. 문제에서 이게. 그죠? 그럼 이거 5라고 두면 a 제곱은 9분의 20 이렇게 돼서 a는 3분의 루트 20 이렇게 돼요. 영하고 일사이 됐으니까 양수잖아. 그지? 그럼 모순 생기지 않나? 근데 뿔마로 할 수 있죠. 뿔마. a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a가 3분의 루트 20일 때는 여기가 모순이야. 넣어주면 음수니까 영하고 일사이 안 돼. 이게 모순이야. 근데 a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0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여기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0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되고 6분의 루트 20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1보다 작냐 이가? 이게 1보다 작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루트 36이고 루트 20이니까 36분의 20이니까 이게 1보다 작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거 딱 맞아 떨어지지. 아 그러면 A 갖고 하는 거였어? 지금 현재로는 얘가 오케이 되는 상황이야. 답지에 어떻게 나와 있어? 한번 봐봐요. 답지 뒤에 붙어 있지 않나? 이게 안 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마이너스 2분의 a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 0하고 1 사이인데 0하고 1 사이인데 마이너스 2분의 a가 여기에 있는 거야. 꼭지점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럼 꼭지점 이렇게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최대값은 뭐야? 0을 넣었을 때가 최대일 거야. 여기서부터 1을 넣었을 때가 1을 넣으니까 이때 최대가 될 거지. 0을 넣었을 때 최대니까 F에 0을 넣어주면 2A 제곱만 남아요. 이게 다 없어지고. 근데 그게 5라는 거야. 그럼 A 제곱은 2분의 5가 되고, 그지?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 이렇게 되는데, 얘가 지금 음수가 나오려면 A가 양수여야 되죠. 그럼 A가 양수여야 되니까 A 값이 루트 2분의 5, 즉 2분의 루트 10이 나오면 돼요. 어? 그치? 그럼 맞아 떨어지잖아. 이걸 여기다 잡아 넣어주면 이 자체가 음수가 되고 0을 넣었을 때 최대값이 이렇게 돼서 나온 거니까. 그럼 A 값이 아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0도 되고 2분의 루트 10도 되고 답제는 어떻게 됐나요? 팩트스 71번. 이게 답지가 한 번에 짜증이 아니라 엑서사이즈가 중간하는 지금 이게 프랙티스 몇 번이었죠, 방금? 71번 아니 71번? 아니 몇 번? 71번이었던 것 같은데, 잠깐. 답지 찾기 힘드나? 먼저 찾는 사람 누군가 보자. 이런 것도 빨리 잘 찾으면. 맞네. 거기 있네. 나 찾았어. 어디에 있냐면 303쪽을 찾아봐요. N쪽 페이지 303쪽. 그러니까 299쪽. 책 페이지로는 299쪽이고 요 옆에 PDF 파일 페이지로 303쪽에 보면 71번이 있어. 그죠? 거기 답이 두 개죠. A는 2분의 루트 10하고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5라고 돼 있죠. 이게
마이너스 3분의 이게 4, 5, 20이니까 네. 2루트 5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두 개가 답이 맞아. 그래서 지금 경우의 수를 나눠서 해보니까 답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조건이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이제 문제가 쉬운 듯 하면서 어려운 문제고 사실 좋은 문제예요. 왜 좋은 문제냐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하나하나 찾아내는 거잖아요. 이게 수학을 배우는 목적이잖아요. 어? 지금 요즘 한참 휴머노이드 로봇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 막 개같이 생긴 애 모양을 처음 봤을 때 왜 로봇을 저런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이랬잖아. 아 그런 생각 안 했나? 나만 생각했나? 왜 네 발로 걷는 개를 만들었지? 사람처럼 두 발로 걷지 이랬는데 그게 발전 단계에 있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그 영상들을 보니까 얘가 계단을 오르거나 뭐 이상한 지형 지물을 지나가거나 그랬을 때 또 누가 발로 찼을 때 안 넘어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네 발로 걷는 거야. 우리 인간도 뭐 진화론에 의하면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직립보행했다잖아. 그러다가 이제 요즘 두 발로 걷는 애가 점점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다 수집한 거야. 그쵸? 처음부터 두 발로 하는 게 아니고 네 발부터 해가지고 네 발로 했는데 막 뛰다가 바나나 껍데기 딱 줬더니 그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지는 거 그런 거 영상 나온 적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도 처음부터 바로 깔끔하게 응? 해설처럼 딱 풀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바로 그렇게 되는 애들이 왜 안 되더라고 해보면 어떻게 그래서 연필로 풀라는 이유가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이렇게 해보라는 거지. 근데 이제 어른 되면 연필을 안 하고 뭐예요. 그냥 볼펜을 푸는데 줄 끊고 틀렸으면 다시 연습장에다가 또 하고 틀리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거죠. 됐죠? 자 잠깐 쉬는 시간 하고 요